저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이도 둘이나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난 내 인생을 하나도 못 살았어.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말 속에 담긴 10년간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가끔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큰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죠.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남자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말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죠.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육아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밤낮 없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가끔 주말에 혼자 나가곤 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다녀와라고 대답하고는 아이들과 집에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는데? 무슨 친구 만나? 하고요. 그런데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어요.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 정말 예뻤어.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어. 근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잖아. 그 말투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이들의 생일, 가족 모임, 학예회. 남편은 항상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걸까? 그 의문이 확신으로 바뀐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의 동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건 묘한 어색함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처음 뵙네요. 형님이 가족 이야기를 별로 안 해서.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우리 얘기 안 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일하는 곳인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은 모두 자기 가족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만 유독 저희를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0년을 되짚어봤어요. 남편과 제가 나눴던 대화들,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까지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은 했지만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남편은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나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다는 말. 그 말을 저는 몇 번이나 들었던 걸까요? 남편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주말에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사람한테 자꾸 말을 걸면 짜증만 나겠죠.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술학원 등록비 5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미술을 배우고 있었다고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했던 걸까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술학원 다니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응, 다니고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묻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넌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남편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이해를 못해?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어. 대학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 돈 벌어야 했으니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꿈이 있었다는 걸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 좋은 일인데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가 그림 그린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돈이나 벌어오라고 했겠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만약 남편이 진작에 말했다면 저는 분명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필요한 대로만 살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했어.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하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제가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말하고 싶어졌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혹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당신,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숨이 막혀. 이 집에 있으면.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만든 가정이 남편에게는 감옥 같았던 걸까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요즘 자꾸 생각해. 만약 내가 결혼 안 하고 그림만 그렸으면 어땠을까? 화가가 됐을까? 아니면 그냥 굶어 죽었을까? 근데 시도는 해봤겠지. 최소한 후회는 안 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후회하고 있다는 걸요. 저와의 결혼을, 이 가정을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봐.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려.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난 40이 넘었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대출도 남았어. 어떻게 그만둬? 그 말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서 뭘 빼앗은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였을까요? 좋은 엄마였을까요? 그런데 왜 남편은 불행했던 걸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남편을 올감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미술학원 가. 그리고 그림 실컷 그려봐. 내가 아이들 볼게.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심이야? 응.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하잖아.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그렇게 남편은 주말마다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조금씩 밝아진 얼굴로 나가더니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학원 재미있어? 남편은 응이라고만 대답했어요. 무슨 그림 그려? 풍경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스케치북을 몰래 봤습니다.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거기에는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산, 강, 나무. 그런데 유독 한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혼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라는 걸요. 저는 스케치북을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였습니다. 그림 속에서도 현실에서도요. 저와 아이들이 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혼자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있으면 불행해?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불행하진 않아.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야. 뭐가 채워지지 않는데?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난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잖아. 근데 그게 다야. 나 자신은 어디 있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1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그 말 속에는 깊은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아, 괜찮다니까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남편의 미술학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 그림 실력이 정말 좋으세요. 전시회에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시회라니 남편이 그 정도 실력이 있었나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생님이 전시회 하래. 당신 그림 실력이 좋대.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왜?
좋은 기회잖아. 누가 보겠어. 그리고 뭐 달라지겠어. 난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야. 그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 그림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봐. 안 되면 어때? 적어도 시도는 해보는 거잖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이대로가 좋아.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은 미술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안 다닐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고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을 응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꿈이 있었는데 포기해버렸어.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 넌 이미 충분히 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저는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있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별거 말하는 거야. 조금 시간이 필요해. 나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말해줘. 고칠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이 싫어. 이렇게 사는 게 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싫어.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서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잠깐 일 때문에 다른 데서 살아야 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고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잘 못 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서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어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았을 뿐이죠.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쓴 일기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제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글,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글, 책을 쓰고 싶다는 글.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꿈들을 접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만 꿈을 포기한 게 아니구나. 나도 포기했구나.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행복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어. 결혼하기 전에. 근데 포기했어. 당신처럼. 제 말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꿈? 요리사. 나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집에서 애들 밥만 해줬지.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도 안 했잖아.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둘 다 희생했어. 서로를 위해서.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우리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건데 우리는 불행했잖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림 그릴까 해. 이번엔 진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나도 뭔가 해볼게.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우리 아직 젊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늦었어라고 말했던 남편이 이제는 늦지 않았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꿈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남편은 당분간 혼자 살면서 그림에 집중하기로 했고, 저는 요리학원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돌보되, 주말에는 남편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남편과 별거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는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시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저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소규모 전시회가 있어. 올 수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전시회를 열게 된 거예요. 당연히 갈게. 아이들도 데려갈까? 응. 다 같이 와.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전시회 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갤러리에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남편의 그림들이 벽에 가득 걸려 있었어요.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건 한 가족의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함께 있지만 따로인 그런 가족.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때? 슬프네.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아니야. 제가 말하자 남편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응. 우리 변하고 있잖아. 조금씩이지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변했어. 예전보다 밝아 보여.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빠의 그림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고 저와 남편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우리 아직 완전히 준비 안 된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가자.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요리 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파티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반응이 좋았고 점점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제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남편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시회 이후로 몇 점의 그림을 팔기도 했고 다른 전시회에도 초대받았어요. 남편의 그림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어둡고 고독한 그림이 아니라 희망이 담긴 그림들이었죠.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까?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심이야? 응. 이제 준비된 것 같아. 너도 나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돌아갈게.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림 이야기를 했고 저는 케이터링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해?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어도 공허했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게 편안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졌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하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고 꿈이 있으면 함께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거요. 우리는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개인전이 열렸고 저는 작은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우리 둘 다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자기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큰아이는 요즘 나도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작에 꿈을 이뤘으면 어땠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지금이 나쁘지 않아. 늦게 시작했지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예전에는 꿈을 이루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과정 자체가 행복해. 그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이 그날 무릎을 꿇으며 자기 인생을 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 그렇게 공허하게 살았겠죠.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각자의 꿈을 묻어둔 채로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게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기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후회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접어둔 꿈은 뭔가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현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꿈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한 번쯤 다시 꺼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남편은 40이 넘어서 화가가 됐고 저는 30 후반의 요리사가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죠. 가족이 있다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후회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꿈을 이루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자기 선택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각자의 캔버스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물감으로, 저는 요리로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캔버스를 채워보세요. 어떤 색깔로 채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비워두지만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접어둔 꿈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